안녕하세요. 활기찬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소나기 힘이 우리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악력이 강하면 장수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과연 사실인지 악력이 알려주는 내 몸의 건강 신호와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흔히 간과하기 쉬운 악력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신호가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정말 악력이 장수와 관련이 있나요?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악력은 전신 근육량과 근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 혈당 조절, 대사 활동, 면역 기능 등 다양한 생체 활동에 깊이 관여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악력이 약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만성 질환 발병 위험이 높고 심지어 조기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낙상 위험이나 일상생활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악력이 약해지면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여는 등 기본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와, 단순한 소나기 힘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강 지표라니? 놀랍네요. 그렇다면 악력이 알려주는 우리 몸의 건강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악력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신호를 통해 악력이 우리에게 보내는 건강 메시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감소증의 조기 신호입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4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70대 이후 급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악력은 팔다리 근육을 포함한 전신 근육량, 특히 상체 근육량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악력이 약하다는 것은 근감소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그 위험이 매우 높다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근감소증은 신체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음, 만성질환 악화 등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악력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면 적극적인 근력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 등 영양 관리가 시급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위험 예측입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악력이 약한 사람이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력 자체로 심장이나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악력이 약하다는 것은 전반적인 신체 활동량이 적고, 이는 곧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간접적인 지표가 됩니다. 즉, 악력이 낮다면 심혈관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포도당 저장고 같은 것입니다. 근육량이 적고 근력이 약하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는 곧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악력이 낮은 사람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 혈증 등의 대사증후군의 다른 요소들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력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대사 기능 이상을 알리는 경고음일 수 있으므로 악력이 낮다면 혈당 검사 등 대사 관련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악력과 인지기능 사이에도 놀라운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악력이 약한 고령층에서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등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되고,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전신 건강, 특히 근육 건강이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신체 활동량 부족에 관련된 혈액순환 문제,
뇌로 가는 영양분 및 산소 공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기 사망률 예측 인자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건강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력이 약하다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여러 질병에 취약하며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독립적인 사망 위험 예측 인자로도 사용될 만큼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악력 측정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건강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고 미래의 건강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 악력이 정말 생명력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악력을 키우기 위한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궁금증이 커집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나운서님, 자신의 악력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정용 악력계를 구입하여 측정하거나 보건소나 일부 병원의 건강증진센터에서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40kg 이상, 여성은 25kg 이상을 정상으로 보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연령대별 평균 악력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여 악력이 현저하게 감소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악력을 강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단순히 손근육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나운서님, 악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손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신 근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악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법. 악력기 꾸준히 활용하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중에 다양한 강도와 형태의 악력기가 나와 있으니 자신의 현재 힘에 맞는 강도의 악력기를 선택하여 꾸준히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강도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약 하루 10회에서 15회씩 2에서 3세트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테니스 공이나 고무공 쥐기. 악력기보다 접근성이 좋은 방법입니다. 테니스 공이나 말랑한 고무공을 손바닥 전체를 꽉 쥐고 5에서 10초간 버틴 후 힘을 빼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는 손가락과 손목 주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TV를 볼 때도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수건 쥐어짜기 운동. 의외로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물에 젖은 수건을 손으로 힘껏 쥐어짜는 동작은 악력뿐만 아니라 전완근, 팔뚝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건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철봉 매달리기 또는 턱걸이. 전신 근력, 특히 등과 팔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악력을 크게 양상시킬 수 있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철봉에 단순히 매달려 버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매달리는 시간을 늘려나가거나 턱걸이 횟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턱걸이가 어렵다면 밴드의 도움을 받거나 낮은 곳에서 점프하며 매달리는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근력 운동 병행. 악력은 전신 근력의 지표이기 때문에 특정 손목 운동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하체 운동, 스쿼트, 런지, 코어 운동, 플랭크, 상체 운동, 푸시업, 벤치프레스 등 전신 근력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 악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주 2, 3회는 전신 근력 운동을 포함한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세요. 단백질 섭취 및 균형 잡힌 식단.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살코기, 생선, 콩류, 두부, 계란, 유제품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마다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해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과 함께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병행하면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어 간접적으로 근력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근육은 운동 후 휴식하는 과정에서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하루 7, 8시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근육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악력을 키우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고 체계적이네요. 꾸준히 실천하면 악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아나운서님. 악력은 우리 몸의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악력 측정은 간단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의 질병 위험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악력이 약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관리법을 통해 충분히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악력 강화는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나의 악력을 점검하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시어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소나기 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